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1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대학교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그 생계 유지가 어느 정도 이제 잘 기틀이 닦인 이후에는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유익을 끼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전기를 이제 번개가 이제 전기와 이제 같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실험도 이제 사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뭔가 더 유익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병대 조직이라든가 스토브 개발, 그리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다 모두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도덕적인 완전성과 그리고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또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대학교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청에서도 불러서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의원이 됩니다. 실제로 의원이 되고, 기타 여기저기서 다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과 이제 함께 일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이제 논리 정연하게 잘 할 뿐더러 또 함께 유익을 잘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도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결국에는 대학교 설립하고 나서 이제 곧 주의원이 되는데, 이 주의원이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도 좀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우쭐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우쭐한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면서도 이제 기뻤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이 단순히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찾고 원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뻤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함께하고 싶고 실제로 유익한 어떤 결과를 내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논리적으로 바른 판단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 설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실패한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회적으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인쇄업을 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대단히 좀 파급력이 큰 건데,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언론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논문을 냈는데, 펜실베니아 그 지역과 관련된 교육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논문을 내고, 또 지식인 클럽을 운영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변에 이제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해요. 이제 후원금을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에 모은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후원금을 받게 되었고, 예상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후원금을 받으니까 훨씬 돈이 많이 거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그때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돈인데 5,000파운드의 이제 돈이 이제 거치게 되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처음에 어떤 시작에서는 좀 어떤 허름한 건물 하나를 이제 임대를 해서 빌려다가 구입을 하고, 거기에 강의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사들을 이제 그 교수진들 다 마련을 해서 불러다가 조촐하게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규모를 확장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건물과 땅이 이게 생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이제 좀 되게 신기한 일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출한 그 설교가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바른 삶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역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았던 시기가 이제 1700년대인데, 참고로 이때 미국에서도 이제 순회 설교를 하는 사람들, 이제 조지 피필드라든가, 그리고 비슷한 다 시기들인데, 요한 웨슬레라든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런
훌륭한 어떤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각 지역별로 사람들이 뭔가 더 유익한 걸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때마침,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살던 지역에도 이제 화이트필드라는 목사가 있었고, 이 사람의 또 설교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입니다. 이제 그 여기저기 설교할 때마다 막 군중들이 막 2, 3만 명씩 모였다는 그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어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세운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아주 큰 건물. 조그만 게 아니라 아주 큰 건물이었고, 넓은 땅이 있던 그 지역까지 이 교인들의 어떤 총회 소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뜻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대학을 이 건물과 땅을 이제 부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 확장해 나가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으로서는 이제 너무 놀라운 어떤 제안이었고 잘 됐다 싶어서 규모를 확장하게 되고, 이제 이사회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이사회가 이제 24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점은 이 이사회의 이제 구성원들은 이때 당시 이제 미국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에도 다양한 종파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종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모라비안 교도에서 종파에서 한 명을 뽑는다라든가, 그리고 퀘이커 교도에서도 또 한 명을 뽑고, 기독교의 각각 그 종파별로 한 명씩을 다 뽑아서 24명을 구성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 측, 교파 쪽에 있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더랍니다. 다른 이제 그 구성원들과.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이사회를. 근데 이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후임자로 뽑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은 어쨌든 이때까지 자기는 무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뭐 일기를 쓰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어떤 종파에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무교다고 이제 말한 측면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당신 같은 사람도 뽑겠다라고 해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위원회가 됩니다. 위원 소속 이제 의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대학교를 결국에는 이제 후원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건물과 땅 자체를 아예 빚이 있었는데 그 빚까지 떠맡으면서 사버리게 되고요. 이후에도 이 대학교는 계속 확장을 해서 미국 최초의 대학원까지 갖추게 되는 대학교로 이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후에 그걸 보진 못했지만 이제 이 대학교에서 이제 노벨상 이제 수상자가 무려 28명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노벨상 뭐 타는 게 뭐가 대수냐, 뭐 그게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노벨상을 이제 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냐면, 남들이 안 가본 길, 그리고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와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획득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좀 더 개방적이고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더라도 사회에서 그게 많이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토양이 제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큰 겁니다. 단순히 이제 그 사람 하나만 놓고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네. 물론 이제 어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이 느껴지고 또 이제 브랜드로서의 어떤 가치가 생기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학자가 하나 생기면은 좀 이제 자부심 같은 게 나라 국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도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노벨상의 어떤 의미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그렇게 깊게 안 가본 길까지 얼마든지 탐구하고 연구해도 뒷받침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큰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학교까지 이게 설립을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참고로 아까 그 모라비안 교도는 이제 그 기독교 그 종파 중에서 이제 그 동유럽, 체코 동유럽에 이제 그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이제 그 루터라든가 칼빈보다 한참 좀 앞세대 사람입니다. 한 100년 정도 앞섰어요. 이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복음에 대단히 진실이었고, 어느 종파보다도 대단히 선교라든가 복음 전도에 힘썼던
그런 특성을 가진 종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파 안에서도 뭐 복음 전파라든가 어떤 선교에 더 이제 열심을 내는 종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후원이라든가 선행에 좀 더 이제 무게중심을 두는 어떤 그런 교회나 종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성경 연구라든가 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색채가 강한 종파가 있고 한 거죠.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이제 그런 특색을 이해하시면서 미국의 어떤 사회를 보시면 조금 더 견문이 좀 넓어질 수도 있다.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유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양성이 반영이 된 대학교가 또 펜실베니아 대학이었고, 벤자민 플랭클린 동상이 실제로 아예 동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그래서 사실상 그 대학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자 미국의 최초의 대학원까지 갖춘 이제 대학교를 또 설립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